안녕하세요. 네, 제가 수학과 일단 예비고에 설명에 맡게 된 유용덕이라고 합니다. 일단 시작하기 앞서 조금 이제 설명회가 일단은 안내는 2시간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저랑 테스트쌤이랑 해서 국어 수학 합격도 아마 1시간 정도 할 거고 그 뒤에 수장님 오셔서 좀 더 하실 거거든요. 일단 그렇게 순서 진행될 거고 일단 저는 이제 예비 고2 이제 지금 현 고1이죠. 그래서 한영고는 이제 내일부터 시험 봐서 아마 그거 직부하고 있을 거고 다른 학교는 다 아마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방학 때랑 이제 고2를 조금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집중적으로 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하거든요. 일단 자료는 여기 맨 처음에 있는 거 요거 PPT랑 똑같은 거 요거 보시면 돼요. 그거. 그래서 넘겨보시면 이제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일단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가면 좀 어떤 게 좀 바뀌고 앞으로 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이거를 조금 간단하게 좀 써봤는데 그냥 크게 보면은 첫 번째는 난이도랑 학습량이 좀 증가한다인데 요거는 좀 어쩔 수가 없긴 한 게 이제 2학년 같은 경우가 뭐 바뀌기 전에 수원 수투였고 이제 개정돼서 대수랑 미적분 원으로 일단 이름은 바뀌었지만 과정은 다 똑같거든요. 그리고 요 부분이 어쨌든 통합 수능에서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시험 문제를 낼 때 그냥 뭐 2학년 시중 교재나 모의고사도 2학년 걸 내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제 3학년 교재나 3학년 뭐 수능 평가원 기출 이런 데서 주로 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이제 공부할 때도 조금 더 어려운 좀 난이도의 문제들을 많이 접해야 되고 이제 모의고사도 범위가 더 넓어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아이들의 부담도 커질 거고 학교 프린트나 이제 부교재 같은 경우도 이따가 뒤에 좀 나올 텐데 이게 다 대부분이 이제 수능 위주의 고3 EBS 교재를 많이 쓰게 되고 또 조금 학교 난이도 있는 학교들은 수능 기출이나 평가원 기출 이렇게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조금 난이도나 이게 체감적으로 좀 많이 느껴질 거예요, 아이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바뀌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선택 과목을 선택하게 되는데 아이들이 요것도 조금 개정된 것 때문에도 조금 바뀌게 되거든요. 이전에는 뭐 수학 같은 경우는 기하를 선택하냐 마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일단 기하를 선택으로 돌리긴 해도 이전에는 절대평가였거든요. 그래서 90점 넘으면 뭐 A, 뭐 80점 넘으면 B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측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냥 어쨌든 절대평가니까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 이제 기하를 선택해서 이전에 뭐 수능에서도 기하를 선택했다 하면은 이제 수능 기하랑 이 내신 기하랑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생각보다. 이런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 개정이 되면서 요 지금 예비 고2 지금 현 고1들부터 개정되면서 이 진로 선택 과목이거든요. 기하나 이런 게 그럼 그쪽 부분이 절대평가가 아니라 다 상대평가로 바뀌어서 1등급에서 5등급을 다 나눠야 돼요. 학교에서도 결국에는 이제 줄 세우기를 해야 되니까 등수로 맞춰서 등급을 쪼개 놔야 되니까 결국엔 어쩔 수 없이 난이도가 좀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야 등급이 나눠지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올라간다. 그리고 아이들도 조금 경쟁 과목이 더 늘어난다. 아이들과 이제 등수를 나눠서 자기가 등급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부담도 좀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서 좀 보시면 이건 제가 그래서 학교별로 조금 선택 과목 좀 수학 과정에서만 좀 나눠봤거든요. 그래서 첫 줄은 이제 강동선사 성덕 같은 경우는 기하를 2학기 때 선택해서 진행을 하게 돼요. 만약 선택한 친구들은 이미 아마 학교에서 다 선택한 거 다 냈을 거예요. 아이들 했을 텐데 그래서 다 보시면은 모든 학교가 일단 3학년 1학기는 공통적으로 확통은 진행이 돼요. 이게 다 어차피 통합수능 똑같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3학년 1학기 확통은 다 고정이라 생각하시면 되시고 기하만 이제 2학기냐 1학기냐 이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강일고 같은 경우는 이제 과중 때문에 이렇게만 조금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요 3학년 2학기는 이제 요 융합 과정인데 여기보다는 솔직히 앞부분에 이제 기하, 확통, 미적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위주로 일단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 그다음에 제가 학교별로 이제 좀 부교재 뭘 쓰는지 그리고 학교 난이도 좀 시험 어떻게 내는 경향을 좀 간단하게 뭐 한 3-4줄씩은 써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제가 뭐 지금은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 왜냐면 지금 저도 빨리 끝내라고 뒤에서 그러셔가지고 최대한 일단 좀 이거는 본인 학생들의 좀 학교를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뒤에서 나서 이제 공통적인 걸 좀 얘기를 드릴 건데, 부교재가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어요. 부교재 있는 학교는 대부분 이제 뭐, 여기 부교재만 조금 보시면, 뭐, 수능특강, 올림푸스 있고, 그 다음에 뭐, 교과서 학습 프린트 나와 있는데, 명일여고는 저것도 다, 고3 거, 이런 거 다 편집해서 쓰는 거거든요. EBS 교재나 수능특강. 이렇게 나오고, 대제고 같은 경우는 고3 모의기출이랑 수능특강인데, 저거 프린트로 줄 때도 있고, 아니 그냥 부교재 지정해서 쓸 때도 있어요. 그랬고, 창의여고도 이제 수능특강 뭐 골라서 풀리거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선사고 학교 프린트 저것도 학평 문제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뽑거나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 고성덕은 부교재가 없고 한영고는 이제 풀수록을 지금은 쓰고 있는데 요거는 또 부교재는 또 바뀔 수도 있어서 어쨌든 풀수록 자체도 고3 평가원 모의고사랑 이제 수능 기출들 모아놓은 문제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학교들 지금 보셨을 때 부교재나 여기 밑에 또 여기 맨 마지막 줄 보시면 다 학교에서 결국에 갈리는 게 뭐냐면 난이도 결정되는 게 수능 특강을 쓰는 학교든 뭐든 그 수능 특강을 쓰면은 레벨 3 이제 좀 어려운 게 얼만큼 포함되어 있느냐 요게 좀 갈리거든요. 그래서 요게 시험 난이도도 결국에는 그 연도에 수능 특강을 대부분 많이 쓰거든요. 그럼 이제 내년에 고2가 됐을 때 그 해에 나온 수능 특강의 난이도가 아마 학교 시험 결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선생님들이 보시고 아 요거보다는 그냥 이전에 썼던 걸 쓰자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공통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수능 특강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선별해서 봐야 된다. 다 볼 시간 아마 없을 거예요. 다 볼 시간 없고 그것까지 다 하기는 조금 벅찬 것도 있고 오히려 수능 이런 걸 보는 게 나으니까. 그래서 조금 그 중에서 골라서 레벨 3도 나올 만한 학교별 조금 다르거든요. 그런 거를 조금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고3 거 위주로 되어 있고 수능 기출, 평가원 기출을 쓰다 보니까 난이도 당연히 올라가고 아이들은 학습량 더 많아지고 봐야 되는 게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기존에 공부하던 거 플러스 부교재를 쓰더라도 부교재에서 안 나오는 뭐 수능 특강을 쓰면은 수능 완성에서 나올 수도 있고 평가원 기출에서 나올 수도 있고 광문고 같은 경우는 올림포스 쓰는데 올림포스만 보는 게 아니라 올림포스 고난도를 봐야 되고 수능 완성, 수능 특강 뭐 이 정도에서 골라서 봐야 돼. 그러니까 아이들도 조금 이제 공부량도 많고 선택 과목까지 만약에 기하를 선택했다 하면 조금 더 부담이 가겠죠. 조금은 다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 시간 내에서 얼마큼 좀 효율적으로 골라서 내가 선별해서 시킬 수 있는가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고3 위주로 나와 있고 부교재도 전체적으로 난이도 다 증가한다. 부교재는 무조건 학교에서 해주는 정도는 다 가져가야 되고 그 플러스 알파로 지금 말씀드린 다른 거 교재들 나왔던 것들 이런 걸 좀 가져가시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부교재랑 이렇게 보셨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럼 이거를 이렇게 봤을 때 겨울에 뭘 시켜서 이걸 조금 대비를 시키고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결국에는 어쨌든 모든 학생들이 다 똑같지 않기도 하고 어떤 이제 체크를 조금 해서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그럼 방향을 좀 정해서 이 겨울방학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여름방학은 솔직히 너무 짧아요. 3주기도 하고 뭐 수학 특강을 듣든 뭘 하든 특히나 수학은 3주 내에 뭘 하면은 그냥 거의 훑고 지나가는 거거든요. 아니면 했던 거 좀 어려운 걸 해도 몇 개만 골라서 보고 그 기간 내에 어떤 걸 완벽하게 다 끝낸다라는 건 없어요. 거의 다지기 수준이거나 한번 먼저 보기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겨울은 그래도 2달이나 있고 학년 올라가기 전에 가장 애들이 이제 준비를 많이 할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이 시기가 제일 저는 중요하다 생각해서 저도 제 학생들이나 할 때 좀 부담되는 친구들은 여름방학 때 그냥 특강 듣지 말라 그래요. 차라리 정규에 집중을 해서 하던 거 하고 차라리 2학기 내신 미리 땡겨서 조금 더 많이 보고 복습을 해라 라고 하지 그때 무리하게 좀 본인이 힘들어하는데 그걸 억지로 시키면 안 되거든요. 근데 겨울도 그렇게 보내시면 아마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은 2학년 같은 경우 일단 미적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는 뭐 3주? 그 안에는 할 수가 없어요. 거의. 무조건 한 번은 보고 넘어가야 되고 3주 동안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거의 그냥 기본 계산 진짜 그냥 대표용 조금 보는 거. 근데 아까 보셨지만 부교재가 다 고3 문제들인데 그거를 방학 때 연습을 조금 했다고 내신이 나온다? 그거는 좀 말이 안 되거든요. 겨울에 내가 뭘 해야 되냐? 그럼 시작은 일단 요 체크리스트 제가 만든 거는 지금 이제 기말 끝나고 나서도 포함이거든요. 시험지 지금 이제 4번을 보잖아요. 1학년 때. 그거 한번 보시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기억 안 날 거예요, 아이들도. 1학기 거 내용이나 지금 여기서 제가 체크해 놓은 거를 뭐 어땠고까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 느낌은 알아야 되거든요. 실제로 이거 시험 끝날 때마다 했어야 되는데 요 개념 부족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냥 문제를 봤을 때 나 만약에 뭐 이번 시험 범위 같은 경우는 뭐 1대1 대응 1대1 하면서 표현이 나왔을 때 요거 1대1 대응이니까 어디로 넘어가 이 성질 써야 돼. 이게 바로바로 어느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어 있나 그러면 결국에 이건 개념을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문제랑 연결시켜서 어떻게 갈 건가 요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에 대한 진단을 좀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세 번째인데 아이들이 제가 저랑 만약에 처음 수업을 하게 되면은 그 전에 뭐 다른 데서 하다가 왔는데 뭐 1학기 때는 어디서 하다가 저한테 왔어요. 그런데 2학기 시험을 보려고 하니까 부등식이 안 돼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단원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단원이 아니라 앞에 게 안 돼 있으니까 그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그거를 방학 때 어느 정도는 채워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1학년 거 끝났다고 1학년 거 안 해가 아니라 문제를 풀면서 나오는 거는 계속 이제 반복을 해야 돼요. 내가 이 부분이 안 돼 있구나. 그렇다고 그냥 뭐 1학년 거 책 펴서 공부가 아니라 나올 때마다 계속 해야죠. 그 구멍도 친구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채워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학습량 부족인데 이거 그냥 연습이 좀 안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개념 부족에는 그리고 이게 유형 풀이도 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유형도 어느 정도 외워서 들어가야 돼요. 좀 수능이나 모의고사라는 내신은 다르기 때문에 시간 내에 50분 시간 내에 학교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를 나는 머리가 좋으니까 머리 믿고 들어가서 풀래 그렇게 해도 잘하는 친구들도 시간이 실제 부족하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냥 체득이 돼 있어서 이 문제 보자마자 뚫르고 이렇게 흐름대로 가야 되는데 나는 이거 하고 저거 봤으니까 이 정도면 됐어. 시간 안 재고. 그럼 결국에 등급이 그렇게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속도가 나오려면 여기서도 이제 유형에 대한 이게 개념이 그냥 뭐 역함수 뭐 이거는 그냥 물어보면 다 알거든요. 지금 시험 일주일 남았는데 그거 모르면 좀 심각한 거고. 그래서 다 아는데 문제랑 연결시켜서 빠르게 나올 수 있게 를 만드는 거고 학습량 부족은 결국에 이게 이 밑에다 제가 이런 거 적어놓은 게 보통 제가 애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시험 보고 나서. 그러면은 이거는 이거죠. 풀었는데 너 이 문제에서 얼마나 걸렸어? 이거 봤을 때 한 3분 이내는 풀었어야 돼. 그래야 다른 거에서 시간 벌고 뒤에 거 가는 거야. 라는 거고 특히 두 번째가 아이들이 좀 많이 있을 텐데 보통 제가 직보 때 찍어주거나 수업 때 계속 강조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뭐 부교재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나올 거야 하고서 시험 당일에 애들 시험 끝나면 시험지 제가 보고 이거 내가 어제 해준 건데 기억나? 어제 선생님이 해준 건 기억이 났어요. 근데 풀이는 모르겠어요. 가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왜냐면 이게 결국에는 본인이 제가 수업을 여기서 해주면 애들 다 그냥 끄덕여요. 알겠어. 그거는 제가 푸는 거고 제가 설명을 해주니까 이해가 가는 거지. 아이들이 실제로 해보고 선생님 왜 저렇게 넘어갔었지? 이게 지금 연습이 안 되니까 한 거는 기억나는데 내가 못 풀어. 이렇게 되는 거고. 결국 여기도 연습으로 이어지는 거고 이 세 번째는 이제 요건 이제 조금 이제 등급마다 좀 갈리는데 본인이 진짜 공부를 안 해서 기본 대표용인데 모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공부는 했는데 그 폭이 좀 좁은 거예요. 그냥 교과서 수준 정도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제 좀 많은 유형들 내신 유형에 나올 수 있는 건 좀 많이 넓게 봐야 되는데 난 이거 한 번도 못 보는 문제야. 근데 실제로 다른 친구들한테 나는 뭐 이거 해봤는데 그럼 조금 더 쉽게 다가오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연습이랑 이제 학습의 폭으로 좀 연결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 운영 같은 경우는 보통 좀 중상위권 이상 상위권 친구들은 요 1, 2번 같은 경우는 거의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학교 난이도가 좀 쉬운 학교도 1, 2번은 괜찮고 조금 이제 학교 시험이 어렵거나 한 2등급 때부터는 요 시험 운영이 조금 문제가 걸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가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기본적으로 시간이 부족해. 그럼 거기서 100점을 받는 게 일단은 목표가 되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풀 수 있는 것 좀 선택해서 그래서 저도 지금도 제가 수업하다 나온 건데 제가 모의고사 풀릴 때는 그냥 처음에는 몇 번 풀려보고 또 점수 왜 안 나오는지 아냐 물어보면 뭐 하다가 막혔어요. 그리고 이런 거 한 문제 이거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붙잡다가 끝났어요.
이런 거를 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수학을 못해서가 아니라 이건 그냥 시험에 대한 경험이 좀 부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을 봤을 때 나는 어려운 시험지를 풀어도 쉬운 시험지를 풀어도 점수를 내야 돼가 못해. 내신은 수학을 잘한다는 거는 수학 잘하면 당연히 점수 잘 나오지만 이걸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나보다 못했던 친구가 내 생각에 나 쟤보다 잘하는데 점수는 제가 더 높아. 그럼 이런 데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학생들이 보통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본인들이 나 이거 못할 것 같아. 하고 그냥 쉽게 버려요. 이거 어려운 것 같으니까 이게 더 맞거든요. 오히려. 왜냐하면 거기다가 그 어려운 거 한 문제 맞아도 객관식이면 점수가 1, 2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 문제 하나 붙잡고 있다가 앞에 거 그냥 다 맞아야 되는 건데 틀리는 거. 그리고 이거 풀다가 뒤에 서술형 부족해서 급하게 쓰느라 계산식 계속 나오고 서술형 이제 배점 자체가 큰데 여기서 다 깎이는 거거든요. 결국에 이거는 좀 본인이 뭐 학원에서든 본인이 그냥 모의고사 문제를 풀든 이거는 계속 연습을 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아예 한 2번 돌린 다음에는 그냥 시험지를 보자마자 동그라미 세모 X 하라거든요. 내가 눈으로 봤을 때 풀 수 있을 것 같아. 동그라미. 이건 오래 걸릴 것 같아. X 해놓고 동그라미 먼저 다 풀고 그리고 서술형 오래 걸리는 친구들은 오히려 그냥 서술형 먼저 풀어. 서술형도 어려운 거 냅두고 그냥 쉬운 거 먼저 좀 이거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거 같은 거부터 먼저 해놓고 넘어가라 라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금 이제 시험 시간에 대한 분배나 운영이 조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실제로 이거 하다가 한 문제 잡고 서술형 막 쓰다가 뒤에 있는 거 보지도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런 상황이 오면 안 돼요. 이런 상황이 오는 게 최악이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험에 대한 얘기라서 이건 조금 본인들이 이것도 학생들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에 맞는 서술형 먼저 푸는 게 자기는 편하면 그걸 하고 아니면 난 쉬운 거 먼저 이런 식으로 조금 선택적으로 해야 되고 이건 제가 애들한테도 이제 고질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계산 실수 나왔어. 그리고 잘못 읽었어. 이 두 개는 솔직히 뭐냐면 이 계속 나온다는 건 애들이 자기가 실수하는 건 아는데 이거 실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애들한테 이게 실수가 한 시험지 이게 2개 이상 나오면 실수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도 알아요. 나 계산식 잘해. 다음에 계산식 안 하면 되지. 안 하면 되지. 그냥 나와요. 어차피. 계속 본인이 시험 시작하기 전에 나는 계산은 안 틀려야겠다. 이거 계속 인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냥 나 계산 틀린 거니까 이건 다음에도 맞출 수 있어 하고 넘어가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컨디션 난조 같은 경우는 제가 애들이 보통 그러거든요. 한 시험 2주 전부터 갑자기 감기 걸리고 갑자기 배가 아파요. 잠 못 자서 많이 졸고 제가 뭐라 하냐면 니네 안 하던 짓 해서 그런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열심히 좀 하지 왜 시험 기간만 다가오면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으면서 하면서 감기 걸려오고 제가 걸릴 거면 진작에 좀 걸려오고 제발 시험 기간에 직구하고 있는데 아파서 못 오고 이게 제일 좀 그렇거든요. 아이들도 그러면 오히려 스트레스 더 받고 요거는 결국에 컨디션 난조라는 거는 이게 좀 지속이 되면은 이게 루틴이 잘못된 거예요. 시험 준비하는 데 있어서 루틴이 잘못된 거라서 뭐 직전 한 3주 전부터 빡세게 한다. 당연히 빡세게 하는 건 맞지만 그걸 조절을 해가면서 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한 거거든요. 결국에 이건 루틴이 좀 잘못 짜여 있으니까 이걸 고치려고 해야 돼요. 수능도 결국에 수능 날에 자기 컨디션 안 좋으면은 결국에 망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본인이 지금 내신 준비하면서 시험 몇 주 남았을 때부터는 뭐 문제 푸는 것도 푸는 거지만 내가 컨디션 관리해서 나 몇 시간씩은 공부하고 요걸 조금 어느 정도 해야 되거든요. 시험 전날엔 저도 직후할 때는 무조건 일찍 자라 그래요. 무조건 일찍 자고 불안하면 일찍 일어나서 봐요. 특히나 수학은 암기도 아니고 암기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머리가 안 돌아가면 백지된다. 그럼 시간 결국에 더 부족하고 차라리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질문하든가 하라고 시키거든요. 이것도 조금 중요한 포인트고 그래서 이런 거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거를 보시고 이제 뒤로 넘어가면 제가 요거는 조금 등급별로 좀 공부 방향 부족한 점 세울 때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1등급은 제가 말씀드릴 1등급은 일단은 그 애매하게 걸친 1등급 말고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중간 라인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1등급들은 일단 1등급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올라가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나 1등급 나왔어. 다른 과목 할래. 다 하면은 보통 뒤에 가면 떨어져요. 뒤에 가면. 특히나 수능 같은 거 가면은 재수생 들어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 떨어지거든요. 그럼 1등급에서 그냥 안주하지 말고 결국엔 등수 올리고 등수도 등수인데 원점수를 조금 올리려고 해야 되거든요. 학교에서도 지금 어차피 원점수 반영돼서 들어갈 거기 때문에 나중에 입시할 때도 원점수 높이고 등수 올리려고 해야 돼요. 그러려면 결국에 이 친구들 제가 안정적이라고 했으면은 보통 남들 틀리는 건 안 틀려요. 이제 위에서는 결국에 그 킬러 문제라고 하는 그 변별력 있는 문제를 맞춰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모의고사나 고3 수능에서 어려웠던 거 그거 위주로 하면서 그냥 그 문제 보고가 아니라 이 문제 내가 어떻게 하면 빨리 풀까? 다르게 하면 어떻게 할까? 나한테 맞는 방법 뭘까? 이런 거 생각해주고 그 정리해서 비슷한 유형 좀 더 풀어보고 연습. 이렇게 해서 1등급은 조금 사고력 유지에 좀 심화학습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제일 여기 2등급이 위험한 구간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2등급 나온 친구들은 어떻게 돼 있냐? 나 2등급 맞았어. 나 2등급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뭐 실제로 강동고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시험이 되게 어렵거든요. 중간고사 때 1컷이 60이고 평균이 한 40이에요. 2컷도 40이고 거기서 지금 애들이 어떻게 갈렸냐면 2등급 라인에 지금 잘 찍은 애들이 2예요. 점수대가 40점에서 50점대가 아마 형성돼 있는데 거기서 내가 운 좋아서 잘 찍은 애들이 조금 높으니 낮으니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결국에는 나 2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럼 나 어려운 것만 해야지 하다 보면은 결국에 내가 찍은 문제 나중에 결국에 못 맞추고 이 친구들은 보통 가려져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 맞았어 하고 넘어갔는데 이게 실제로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라 어쩌다 맞은 거고 그런 걸 조금은 더 깊게 파고들어야 돼요. 좀 안 놓치고 나 이거 정확히 알고 가야 돼. 그리고 보통 문제가 도형은 못해. 대수는 잘해. 방정식은 잘 풀어. 이게 좀 밸런스가 좀 안 잡혀 있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시험지마다. 1등급 친구들은 뭐가 나와도 보통 그냥 1등급 나와요. 거기에서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 거지. 2등급 친구들은 결국에 자기 부족한 거 채우고 그 다음에 어려움을 조금 더 하려고 해야 돼요. 이 친구들이 보통 중상 난이도까지는 그래도 푸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조금 상난이도 가면 너무 어려운데? 이거 안 해도 그래도 나 등급 나오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2학년 거는 그 정도를 풀어야 될 텐데 그게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좀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그리고 쉬운 거보다는 좀 어려운 것도 같이 하고 이 친구들이 솔직히 2에서 1 가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2에서 1 가는 게 3에서 2 가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답은 정해져 있어요. 3에서 2는 2에서 1은 답을 아는 게 아니라 이건 개별마다 좀 달라요. 친구들마다. 어떤 친구는 그냥 어려운 거를 싫어해서 2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는 단원마다가 좀 밸런스가 안 맞아서 이런 게 있거든요. 아니면 시험 운영적인 이런 연습이 안 돼 있고 그거를 조금 맞춰주는 거라서 이게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그 친구들한테도. 왜냐면 학기마다 또 바뀌게 되면은 이 친구는 도형이 안 보였는데 도형 들어가니까 바로 무너지네. 이런 걸 좀 맞추려면 결국에 시간이 있을 때 겨울방학 때 여기를 조금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올려놔야 1까지 좀 올라갈 수 있는 그 루트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3등급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여기는 약간 답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양을 늘려야 돼요. 근데 양을 늘리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어려운 거를 도전을 막 시키는 게 아니라 계속 똑같은 거 숫자 바꾸고 유형 바꾸고 이걸 계속 많이 해요. 이 친구들은 제가 한 10문제 똑같은 거 유형 똑같은데 숫자 바꾸고 표현만 바꿔서 하면은 어쩔 땐 맞고 어쩔 땐 틀리고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는 단어만 조금 잘하려고 해요. 그리고 숙제도 그렇게 막 열심히 했는데도 안 나온 친구들보다는 여기는 본인 입맛에 맞게 하려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 습관이 보통 잘못되어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특히나 한 4등급부터는 양만 늘려도 좀 눈에 띄게 올라가요. 여기 친구들은. 저도 이따가 예시 아이들 얘기도 해드릴 건데 여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려운 거보다는 일단 중상 난이도 대표 유형들 다 무조건 할 수 있게 교과서는 풀 수 있게 애들이 교과서 쉬우니까 안 풀거든요. 쉽다고 자기는 생각하는데 실제로 숫자 바꿔서 내면은 틀린 경우가 꽤 많아요. 그 정도는 다 맞고 갈 수 있게 계속 연습을 하고 이게 되면은 이제 얘네도 2등급에서 하는 뭐 이런 걸 조금 시켜보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3등급은 시간 노력하는 만큼 어느 정도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아이들의 의지를 좀 다지고 저도 그렇게 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이 친구들이 계속 지금 이번 겨울도 만약에 비슷하게 가면은 2학년 가서 일로 올라가고 뒤집는다? 그거는 조금 힘들어요. 겨울에 해놔야 돼. 시간 없어요. 왜냐하면 내신 들어가면 2학년 때는 선택 과목도 늘어나고 과목도 많고 그냥 과목 자체의 양도 많아지고 수학뿐만 아니라 과학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수학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 결국에는 시간이 있는 방학 때 시간을 쪼개서라도 이때 시켜야 되지 내신 들어가면 조금 늦거든요. 여름방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생각보다 없고 그래서 일단 방학 때 지금이 조금 이제 마지막으로 좀 올리려고 하는 그런 시기라고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뭐 성적 상승 사례보다는 이 친구들만 좀 제가 써놓은 거는 이 친구들이 제가 앞에 말했던 걸 좀 해가지고 좀 오르거나 이런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친구는 2월에 같이 했어요. 2월부터 같이 했는데 중학교 때 서술형 문제 한 번도 안 풀어봤고 그냥 뭐 못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했는데 솔직히 2등급도 조금 간당간당했거든요. 제가 시작할 때는 이 친구는. 와 조금 모르겠다 하면서 열심히 시키고 클리닉 때 대신에 엄청 많이 시켰어요. 이 친구 그냥 계속 한 달 동안 클리닉은 무조건 서술형 그리고 풀이 과정만 계속 연습해 하니까 이 친구 지금 거의 풀이 쓰는 거는 거의 완벽해요. 그런 걸로 깎이지도 않고 그래서 중간에 2등급 나오고 기말에 더 올랐거든요. 점수가 더 오르고 등수 더 오르고 이 친구도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자신감도 생기면서 어려운 문제도 옛날에 그냥 몰라요. 풀어주세요. 그랬으면 이제 여기까지 풀었는데 이 다음에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좀 구체적으로 바뀌거든요. 목표도 생기고 이런 친구들도 있었고 광문고 친구는 2학기 이제 전에 여름방학 때 왔어요. 1학기 때 시험이 끝나자마자 저랑 이제 상담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 친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학기 시험에서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물어봤어요. 너 부등식 풀 줄 아니? 부등식 기본도 못 풀었어요. 2차 부등식 그냥 못 푸니까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명제단원, 집합단원 할 때도 이 말을 하면 이해는 되게 잘해요. 제가 옆에다 풀어주고 똑같이 풀어봐? 잘해요. 근데 왜 안 되냐? 숙제를 안 해. 숙제 연습이 안 되니까 안 나오고 그리고 이 친구는 일단 학습 태도가 거의 안 잡혀 있었어요. 자꾸 지각하고 클리닉 불렀는데 지각하고 안 오고 핑계대고 안 오고 하다가 한 달 동안 거의 그것만 했거든요. 시간 지키면서 숙제 좀 하고 숙제 안 해온 날은 그냥 계속 불러서 시키고 결국에 이 친구도 나중에는 좀 오르고 자기도 이제 원래는 쌤 저 갈 수 있을까요? 이 생각하다가 요새 그래도 좀 어디까지 가보고 싶다 좀 목표는 생겨가지고 이 친구도 그렇고 여기 2학년 이제 원장님 반 친구인데 이 친구는 1학년 때부터 이제 원장님이랑 같이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도 당연히 원래도 잘했지만 이 친구는 조금 되게 꼼꼼한 친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되게 서술형이나 뭐 이런 거 쓸 때 지문 하나하나 이거 자기가 안 풀리면 계속 물어보고 원장님도 지금 1등을 계속 한 거거든요. 1등 한 번이 아니라 계속 1등을 했는데 그렇게 유지시킬 수 있었던 것도 이 친구도 되게 와가지고 원장님 되게 많이 괴롭혔어요. 와가지고 이거 이렇게도 풀어주세요. 이렇게도 풀어주세요. 저 풀이 말고 다른 거 없어요. 이런 식으로 좀 집요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그냥 1등급이 아니라 계속 위에 있는 거고 여기 밑에 있는 친구들은 이제 계속 오르고 유지가 되는데 이것도 원장님이 거의 클리닉 위주로 많이 해주고 학교에 맞춰서 조금 뭐 이 친구도 어려워했었는데 처음에 이 친구가 그렇게 잘은 못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도 하면서 자신감 올려주고 킬러 문항 조금 좁혀서 이런 걸로 해서 풀어봐 했더니 결국에 지금 2학년 되면서 또 1등급 나오고 이렇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앞에 있는 거 조금 체크리스트랑 그런 거 안 됐던 거 체크하면서 계속 개별적으로 해주니까 올라가는 거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2학년 아니라 3학년도 이렇게 같이 수업을 하면서 이게 옛날 게 아니라 이거는 작년이랑 작년 고3, 재작년 고3 애들 이거 입결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강동구가 올해 시험이 갑자기 어려워진 이유도 1학년 오면서
강동구가 최근에 몇 년 동안 조금 입결이 잘 나왔는데 그 친구들 중에서도 여기 원점이랑 같이 해가지고 좀 이런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조금 올라온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일단 여기 수업은 뭐 이렇게 하는데 수업은 어쨌든 개념이나 유형 이렇게 조금 하면서 저도 계속 아이들 푸는 방법 여러 가지로 설명해주고 여기가 중요한 게 어쨌든 아이 수준에 좀 맞게 해줘야 되거든요. 본인한테 맞게. 그래서 요걸 조금 위주로 해주고 교재 같은 경우 이따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특히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솔직히 필링이거든요. 개인이 부족한 거를 채우고 원하는 걸 조금 더 줄 수 있게 요건 저도 거의 아이들한테 맞춰서 해주기 때문에 언제면 이게 좀 많이 하다가 제가 실장님도 혼나가지고 몰래 부르지 말라고 하는데 일단 계속 불러서 애들 좀 챙겨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 뒤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그냥 이거 이번 시험이거든요. 이번 한영고 구교재인데 제가 풀어줄 때도 보통 이건 제가 써서 이거 그냥 아예 다 주거든요. 홈페이지로 주고 그냥 이게 뭐냐면은 이게 B스텝인데 이거 아마 한 2등급 친구들은 이 정도 다 풀어야 돼요 원래. 그래서 그냥 봤을 때 이거 제가 왜 넣어놨냐면 아까 말씀드릴 때 이거 읽으면서 조건만 쓰면 되거든요 문제가. 길어 보이는데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공역 지역 같다니까 이거 요 조건 나와서 이렇게 나와 하면은 초록색도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요거랑 관련된 거 얘니까 역함수랑 같으니까 대칭이구나. 얘도 같으니까 이렇게 나눠지겠다. 이거 여기까지만 쓰면 이 검정색 부분은 이건 제가 PPT에 넣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 부분은 그냥 계산이에요. 요 문제는 결국에 여기 정리하는 거거든요. 습관이 좀 들어져 있어야 돼요. 저도 계속 수업 때 요거 해봐 이러거든요. 그래서 요거 혹시 그냥 이거 제가 저작권 때문에 거의 안 넣은 건데 찍어 가셔서 한번 풀려보시고 그래서 하시면 애들도 어쨌든 이게 지금 시험 범위에서 무리함수 쪽 나오는 거거든요. 요건 한번 아이들 이렇게 왼쪽 거 그냥 애들 한번 던져주시고 이렇게 쓰나 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기셔도 될까요? 네. 지금 교재는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쓰고 있는데 이게 색깔이 조금 애매한데 왼쪽부터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 보라색이 있는데 초록, 파랑은 저희가 개념, 유형 같이 섞어서 나가면서 빨간색은 저희가 이제 강동 기출 모아놓은 거예요. 최근 한 2, 3년 거 해서 여기서 이게 문제가 많긴 한데 제가 그래서 애들은 보통 이제 좀 선별해서 풀리거든요. 뭐 강동이면 강동 너네는 뭐 한영, 광문 정도는 보고 가. 배제도 어려운 거 좀 있으니까 같이 보고 가 하고 보라색이 이제 학평 문제들이나 모의고사 좀 모아놓은 문제들이거든요. 요거 결국에는 이거 변형해서 빨간색에서 학교들이 내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요거 원본 문제를 보면은 이해하고 빨간색도 풀어보고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고 요게 아까 그 모의고사인데 이게 저희가 중간고사 때도 요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국어 재원생들은 아마 이거 다 받았을 거예요, 애들이. 수업 안 다녀도. 근데 이제 풀었는지는 저 잘 모르겠는데, 제 원장님이 보통, 그러니까 배제고에서 이게 저번 거에서 한 7문제 나왔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그냥 딱 보면, 이거 이 문제였네, 라는 게 그냥 딱 눈에 보여요. 그래서 요거, 지금 드린 요 검정 색깔 봉투에 들어가 있는 그 알트 코드거든요. 거기서 이제 뭐 A형, B형 이렇게 있는데 A형이 이제 거기 설명서에 써 있어요. 나중에 뜯어보시면 그래서 거기 배제고의 맞춤이다 해서 그거는 이제 배제고들 풀려보시고 제가 만든 거는 이제 뭐 B형 있는데 그건 이제 한영이나 강동 이런 친구들 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설명서 읽어보시고 아이들 좀 풀 수 있게 좀 하시면은 지금 뭐 와서 100문제 푸는 것도 안 되고 근데 여기서 한 20 몇 문제 풀어서 그 중에 나오면 그래도 조금 애들 도움이 될 거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요거 QR은 어차피 거기 답지에도 들어가 있어요. 알츠코드에 저희가 해설 영상 찍어놓은 거거든요. 좀 나올 만한 거 어려운 거 위주로 해놨으니까 아이들 어려우면은 이거 먼저 보고 다시 좀 풀어봐라. 그때 나왔었다. 중간고사 때도 저도 이거 B형 하면서도 한영, 강동, 배제는 한 5문제씩은 다 겹치게 나왔어요. 조금 아이들 풀려보시고 안 풀어봤으면 좀 해봐라 연습시켜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저는 여기까지인데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Q&A는 지금 옆에서 압박이 오기 때문에 조금
끝나고 데스크 오시면은 저랑 원장님은 아마 다 서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겨울인데 제가 막 그런 얘기도 가끔 듣거든요. 겨울 방학 되면은 윈터 보낼 거야. 그런 게 있어요. 윈터스쿨 보내는 거는 조금 그냥 지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윈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머니들이 솔직히 학원 찾으실 때도, 내신 찾으실 때도 우리 애가 커리큘럼 다 보시고 요 반 인원이 몇 명이죠? 클리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런 거 물어보시잖아요. 결국에는 원하시는 것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애들한테 좀 개별적으로 이 친구에 맞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건데 윈터스쿨은 오히려 반대거든요. 거기 한 2, 30명씩 들어가서 수업을 듣는 거라서 그건 오히려 거기 가서 잘하는 친구는 어디 가서도 잘해요. 근데 우리 아이한테 맞는지는 조금 생각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추천 안 하거든요. 그리고 윈터 갔다가 다시 내신 돌아오면은 결국에 선생님이 바뀔 텐데 그럼 다시 그 선생님도 이 친구가 얼마큼 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는 윈터는 조금 웬만하면 가지 않으시고 꼭 저희 학원이 아니더라도 그냥 계속 쭉 가는 거를 생각을 하셔서 조금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윈터는. 저는 여기까지 조금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